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 생활을 이렇게 바꾸면 나이 들어 요양원에 결코 가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얼마 전에 영상 제작자가 올린 영상 중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라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진 100세 시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요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당연히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죠.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 제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앉아 있기보다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되도록 늦추거나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 영상에서 요양원에 가는 것을 최대한 늦추거나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영상 제작자가 제안했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는 육체적 독립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독립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어떠세요? 이제 생각나시죠? 오늘은 이를 위해서는 그럼 어르신들께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는 거지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식생활은 이렇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주식을 생각해 볼까요? 영상 제작자는 우리의 주식도 이렇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백미 위주로 식사를 해왔다면 현미 위주로 바꿔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쌀밥 위주로 드셨다면 잡곡밥 위주로 바꿔나가야 하고요. 또 정제된 곡물이라면 통곡물 위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부식도 지금까지는 고기를 많이 드셨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소와 과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고 칼로리는 대체로 낮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영상 제작자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되도록이면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드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채소와 과일에는 색깔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노란색 야채와 과일은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붉은색 야채와 과일은 피를 맑게 하고 식욕을 돋구는 리코펜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녹색 야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보라색이나 검은색 야채와 과일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고 흰색 야채와 과일에는 안토크산틴이 풍부합니다. 이처럼 색깔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왜 다양한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드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리고 영상 제작자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점은 하루 3끼를 챙겨 드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 부진이라든가 치아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루에 3끼를 챙겨 드실 수 없다면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간식이라도 드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되도록이면 천천히 오랫동안 꼭꼭 씹어 드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꼭 오래 씹을수록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치매를 예방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되도록이면 덜 짜게 드시고 덜 달게 드시고 덜 기름지게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사회생활은 이렇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집안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세계적인 장수촌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주위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잘 어울리며 지낸다는 점이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사회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친목단체 활동이라든가 또는 스포츠클럽 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종교 활동과 같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나이 들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 혼자 머무르는 것은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뇌는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르신 여러분,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혼자 집에 멍하니 있어 보세요. 뇌는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점점 퇴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보다는 오히려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지요.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어르신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감과 고독감과 외로움이잖아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고독감이라든가 외로운 생활이 지속되면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 망가뜨린다고 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그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사례입니다. 워릭대학교 앤드류 오즈 월드 박사가 발표한 연구 내용인데요. 그 연구 주제는 독신자와 건강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그가 연구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그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약 1만 명의 기혼 및 독신 남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기간 동안에 결혼한 남성의 사망률은 독신 남성들보다 무려 6.1%나 낮았고, 또 결혼한 기혼 여성의 사망률도 독신 여성들보다 2.9%나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독신자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여 더 오래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앤드류 오즈 월드 박사는 독신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고독감이나 소외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행복감 등이 우리의 건강 면역력까지 향상시킨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연구를 고려해 볼 때 영상 제작자는 노후에 건강하게 장수하여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혼자 지내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생활로 바꾸어 보시라고 어르신들께 강력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운동 생활은 이렇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앞 영상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 첫째는 근력 운동이고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고 세 번째는 균형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나시죠? 앞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가장 먼저 쇠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근력의 쇠퇴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반신이 약해진다거나 가늘어진다는 점이죠. 영상 제작자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앉았다 일어나기라든가 또는 다양한 운동 기구를 활용한 근력 운동이라든가 팔굽혀펴기라든가 턱걸이라든가 잇몸 일으키기 등을 수시로 규칙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어 꼭 필요한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했지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라든가 등산이나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매우 다양하지요. 특히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유산소 운동은 걷기 운동이지만 걷기 운동 중에서도 영상 제작자가 강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맨발 걷기 운동을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맨발 걷기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도 맨발 걷기를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의 경험으로는 맨발 걷기를 하면 어싱 효과라고 하죠. 일명 접지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접지 효과란 내 몸과 땅이 연결됨으로써 나타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거나 염증을 제거한다거나 피를 맑게 해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거나 면역력 증가 효과 등이 정말 대단해요. 또 하나 맨발 걷기의 효능은 지압 효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의 그 모든 부분이 발바닥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지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압을 해주기 때문에 지압 효과가 참 대단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저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은 맨발 걷기 운동을 해보시라고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균형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기를 추천했지요.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께 흔히 나타나는 불행이 넘어져서 생기는 골절상이잖아요. 한발 서기를 꾸준히 하시면 특히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력이 발달하여 노년기에 넘어져서 다치는 골절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영상 제작자는 한발서기 운동도 꾸준히 해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바꾸어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육체적 건강을 잃어 요양원에 가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꼭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수면 생활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나이 들어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떠세요? 나이 드실수록 아침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찍 깨곤 하지 않습니까? 또 잠을 청해보지만 많이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곤 하지요. 영상 제작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특히 노인들의 경우
불면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르신들은 잠을 잘 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치매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경우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치매의 60~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의 신경회로막에 쌓여 신경회로망을 망가뜨려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 잠을 잘 자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의 신경회로망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수면의 치매 예방 효과도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잠을 잘 자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많이 시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던가요?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죠? 이 방법은 영상 제작자의 경험에서 터득한 방법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 방법을 어르신들께서 실천하신다면 깊은 숙면에 드실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해보시겠어요? 그건 바로 앞에서 영상 제작자가 말한 맨발 걷기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을 맨발로 흙을 밟고 걸어보세요.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을 걸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땅이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걸어보세요. 분명 확실히 깊은 숙면을 취할 것이라고 영상 제작자는 경험으로 보았을 때 확신합니다. 5번째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새로운 일에 자꾸 도전하는 생활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나이 들수록 호기심이 사라져 익숙한 상황이나 환경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지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나이 드실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일에 자꾸 도전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도전이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어쩐지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의 마음에 끌리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조그만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습니다. 도전하여 그것을 조금씩 하나하나 성취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기를 찾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이지요. 영상 제작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느 학자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도 잃는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자,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어느 퇴직자가 이제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여 건강을 잃은 사례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우리가 매사에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살면 건강까지 지켜주어 요양원에 가는 일을 막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6번째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세계 장수촌 중 하나인 히말라야 산 중에 있는 훈자라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들이 사는 곳은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마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죠? 그럼 왜 그럴까요? 물론 맑은 공기와 자연이 주는 좋은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왜 건강에 그렇게 좋을까요?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계적인 학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의 연구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미국 켄터키 대학병원의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는 미국 7개 수녀원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생활 습관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수녀들과 이와는 반대로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수녀들로 나누어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비교 결과 감사의 마음을 지닌 수녀들의 수명이 평균 7년 정도 더 길었을 뿐만 아니라 뇌세포도 덜 파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건강의 바탕이 되는 것은 정신적 건강이고 정신적 건강의 바탕이 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해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처럼 우리 건강에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 일기를 매일 써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하루에 5가지의 감사하는 일을 찾아 매일 일기를 써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실천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행복해지리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7번째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늘 웃는 생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 여러분, 웃을 때 뇌 영상을 촬영해 보면 뇌파 중에서 알파파와 세타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알파파와 세타파는 마음이 평안할 때 나오는 뇌파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웃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알파파와 세타파가 활성화되면 면역세포인 NK세포도 활성화되어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치료 전문가들에 의하면 5분 웃음은 3시간의 스트레칭 효과를 가져오고 15초간 박장대소하면 100m 달리기를 한 것과 같은 건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많이 웃으면 만병을 야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그리고 반대로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엔돌핀 호르몬이 늘어나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웃지도 않고 짜증을 자주 내면 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면역력 저하로 질병에 더 쉽게 걸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웃음과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는 실제 상황과 상상에 의한 상황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면 진짜 웃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웃는 빈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세요. 뇌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노년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라면 늘 웃는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켜주어 요양원에 가는 것도 막아주리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7가지를 어르신들께서 생활화하신다면 노년에 요양원에 가는 일을 늦추거나 막아줄 수 있으리라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
생활을 이렇게 바꾸면 나이 들어 요양원에 결코 가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